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면 초가에 둘러싸인 불쌍한 대통령,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 영하의 날씨입니다. 싸늘한 초겨울 바람이 광화문 시청 앞 광장을 휩쓸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애국 국민들은 서울 도심 광장을 꽉 메운 채 문재인 퇴진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귀순 어부를 강제 북송하고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밝히자 문재인을 규탄하는 여론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들끓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싶습니다. 이 추운 초겨울 날씨에 청와대 앞 아스팔트 길에 스티로폼과 은박지를 깔아놓고 한 달 반이 넘도록 밤샘 기도와 구호, 연설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농성 시위대,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과 종로 을지로 통을 메우는 애국 국민들의 꾸짖음, 효자동, 삼청동 길을 꽉 메우고 행진하는 국민들의 외침, 그들은 출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순수한 애국심에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퇴진, 지소미아 유지, 자유통일을 힘차게 외치는 함성 속에 열린 집회에서 전 국회의원 송영선 씨는 우리는 가장 강력한 달러와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미국에 의해 60년 이상 보호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며 키워왔다. 그것이 한미동맹이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는 경제의 젖줄이고 군사력의 젖줄이다. 지소미아를 중단하면 전 같은 IMF 사태가 터져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지소미아가 끝난다면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끝나고 경제도 군사도 끝난다. 지소미아의 연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명 가운데 19명이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 행위다, 미 국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다,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다, 매우 고통스러운 자멸적 행위다,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다 하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는 보도입니다.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일 두 나라 지도자들은 지금 중국의 간접적 위협과 북한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고 한미일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끝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퍼펙트 스톰, 즉 모든 걸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치듯 수습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한미일 3국 동맹인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어부 2명을 강제 북송하도록 한 청와대는 북한에 납치돼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원비어 부모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안할 때에도 불참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어부 강제 북송과 원비어 부모의 대통령 면담 거절, 유엔의 북한 인권 문제 결의 불참 등
모든 것은 말로만 인권 변호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만 전력을 다하는 천박하고 불쌍한 문외 정치인의 모습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10월 29일 별세한 문 대통령 어머니와 관계되는 얘기들이 화제거리입니다.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부산 영도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셨다. 병세가 짙어지자 천주교 의료시설인 메리놀 병원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 대통령이 병문안하기 전까지는 같은 병실 환자들이나 의사들도 대통령의 어머니인 줄 몰랐다. 어머니에게는 대통령 가족 경호가 없었고 일반 서민처럼 지내다가 운명하셨다. 대통령 딸 문다혜의 가족이 동남아로 이사간 뒤에 연간 10억 원 내외의 경호비를 지출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소위 인권 변호사로 부산에 있을 때에도 큰아들인 문재인 내외는 어머니를 찾는 일이 거의 없었고 생활비를 보탠 일도 없었다더라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친어머니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모든 양모든 서모든 수양어머니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길러서 잘 돼봤자 눈이 시뻘개서 제 자식들이나 챙기고 저렇게밖에 안 된다면 그게 개, 돼지 사는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하는 얘기들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로서 내정, 외치, 혈육관계에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혈맹관계, 한일 우호 깨져서 국가 안보가 다 뚫릴 판이고 간쓸개까지 빼주다시피 비위를 맞추는 데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곧 잡아먹을 것 같이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겁에 질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 국방, 경제, 외교, 정치할 것 없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천하에 못 믿을 사람 취급을 하며 퍼펙트 스톰이 닥칠 것이라느니 모든 걸 휩쓸어버리는 폭풍우보다 더 무서운 어마어마한 것이 닥칠 것이라느니 하는 공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국민 다수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태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별짓을 다 하며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김정은에게서도 용도 폐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륜 도덕에서도 보고 배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사면 초과에 둘러싸인 대통령, 실패한 국민으로 기록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쌍하신 대통령이시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